먼저 떠난 부모와 부모가 된 나 사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강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남자 바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루는 젊은 시절 내내 집을 벗어나고만 싶어 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던 아버지와 말수가 적었던 어머니가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바루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술을 조심해라. 그 말들은 모두 바루의 귀에 간섭과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나이가 들자 서둘러 사위성으로 나가 일을 잡고 집에 내려오는 날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어갔고 어느 해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몇 해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바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정 붙이고 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눈물이냐.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굳게 다독였습니다. 그 뒤로도 바루는 부모를 오래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닿지 못한 말들이 작은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바루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어디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입을 열면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느냐? 말을 쏟아내고 나면 그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똑같은 말을 듣던 밤들의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아이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루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의 저녁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버릇처럼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늘 나를 걱정시키느냐?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바루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같은 저녁빛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속에서 다른 말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왜 살아 계실 때는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이 마음을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바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조용히 강가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강물 위에는 저녁 노을이 얇은 빛으로 남아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여러 사람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차례가 되어 바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동안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젊을 때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만 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을 떠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부처님이 바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저녁 하늘을 보았느냐? 바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위에 남은 노을빛이 예뻤습니다. 부처님이 강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내려갔다. 그러나 하늘에는 아직 잔빛이 남아있고 강물에도 노을이 비치고 있다. 사라진 것은 해이지 빛 그 자체는 아니다. 한번 세상을 비추었던 빛은 다른 자리에서 모양을 달리해 남기도 한다. 바루는 강물 위에 흔들리는 붉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대는 해가 져버렸다고 느꼈을 것이다. 더는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아이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발자국 속에도 부모에게서 받은 빛이 남아있다. 그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친 말 속에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숨어있다. 바루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늦게야 드러난 빛이라고 해서 빛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늘의 노을은 해가 가장 눈부실 때가 아니라 저물 무렵에 가장 또렷이 보이기도 한다. 부처님의 눈길이 다시 바로를 향했습니다. 그대가 부모에게 돌려주지 못한 마음을 한탄만 하며 붙들고 있다면 그 빛은 그대 가슴에서만 맴돌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자식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고맙다와 괜찮다라는 말이 부모에게 주지 못한 위로를 다른 자리에서 피어 올릴 수 있다. 누군가의 저녁을 조금 덜 어둡게 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한 갈래의 빛이다. 바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많이 외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예전의 나도 안쓰럽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노을빛을 탓하지 말고 강물 위로 흘려보내라. 오늘 그대가 아이에게 건네는 한 줄의 말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잔빛으로 남을 것이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져 있었고 하늘에는 옅은 별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아직 노을의 기운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문가에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너희가 여기 있어 주어서 내 저녁이 덜 외롭구나. 그 말들을 전해주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모에게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먼저 떠난 부모님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그리움과 미안함을 자식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또 다른 돌려드림이 될 수 있음을 살며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 마음의 강물 위에도 잔잔한 노을빛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